이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티벳 사자에서 바르도 투돌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태아가 태어나기 이전 바르도에서 육신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어머니의 감정이 어떻게 하강하는 영혼의 시야에, 감각에, 마음에 새겨지는지를 섬세하고 서사적으로 탐구하려 합니다. 티벳 전통에서는 태아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바르도를 지나 다시 육신으로 들어오는 지각 있는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어머니의 감정을 직접적인 환경으로 느끼며 그 진동 속에서 성향 기제, 두려움, 호기심, 욕망, 의존성의 씨앗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강연은 단순한 심리 설명이 아니라 태아가 직접 자신의 여정에 대해 들려주는 내면 기록처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마지막에 다시 안내하겠지만 이 심오한 주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엄마가 불안 걱정이 많을 때 태아가 보는 세계입니다. 진동하는 그림자, 흔들리는 집, 그리고 미세한 외풍 속에서 나는 어둠 속에서 깨어나 있었다. 부드러운 물결 같은 따뜻함 속에 떠 있지만 그 공간에는 언제나 작은 떨림, 금이 간 유리창 같은 불안한 진동이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주위의 양수는 잔잔한 파동이 아니라 빠르게 깜빡이는 어둠의 빛결로 변했다. 나는 아직 말도 언어도 없지만 그 떨림의 성질을 알 수 있었다. 불안은 소리로 오지 않았다. 떨림과 갑작스러운 냉기로 왔다. 엄마의 걱정은 나에게 이렇게 들린다. 덜컹덜컹 삑. 조금만 더 버텨. 어떻게 하지? 그 소리는 실제 음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심박호흡 호르몬이 만든 음축된 진동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세상은 원래 이렇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언제나 경계하고 있어야 해. 그래서 나는 세상을 보기도 전에 이미 예민한 감지자가 되기 시작했다. 어둠 속 작은 충격에도 반응하고 조금만 기운이 바뀌어도 몸을 움츠렸다. 어머니가 불안을 느낄수록 내 세계는 더욱 좁아졌다. 어두운 통로 끝에 있는 작은 문처럼 갇힌 느낌이 따라왔다.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배웠다. 삶은 안전하지 않다. 세상에 나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위험이 될 수 있다. 이 성향은 내가 태어난 뒤에도 나의 기질이 되어 남는다. 예민함, 걱정 많음, 상황에 대한 과도한 감지, 그리고 강박적 대비태세. 이것이 바로 불안의 바르도에서 입력된 씨앗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인이 되면 과도한 예측 경계형 인간으로 자랄 가능성 높습니다. 특징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는 사고 패턴입니다. 늘 긴장되어 있고 몸도 쉽게 피로해지며 관계에서 벌어질까, 내가 잘못한 걸까를 과하게 걱정합니다. 타인의 말표정에 과도한 해석을 붙임, 스스로를 과하게 통제하거나 반대로 외부 환경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함. 성인된 후의 유형은 불안형 애착, 예민한 예측자, 만성 걱정가, 과도한 책임감형. 직장에서는 완벽주의 과로형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엄마가 분노 짜증을 자주 낼 때 태아가 마주치는 세계는 붉은 번개, 균열, 갑작스러운 폭발의 진동. 어둠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갑자기 번쩍하는 붉은 빛이 스쳤다. 어머니가 짜증을 낼 때 내 세계는 금이 가는 벽처럼 흔들렸다. 분노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날카롭고 휘몰아치는 파열음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마치 양수 위로 떨어지는 번개와 같았다. 퍽! 쾅! 쏴! 나는 그 진동 속에서 몸을 말아 숨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긴장하며 떨렸다. 분노의 진동은 나에게 갑작스러운 공격, 예측 불가능한 폭풍, 충격이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니 힘을 모아야 해.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방어적이고
공격을 예감하고 상대의 기분을 미리 읽으려는 생존자형 기질이 형성된다. 분노를 자주 경험한 태아는 다음과 같은 씨앗을 붓습니다. 타인의 감정 변화에 과도한 예민하고 위기 상황에서 과감하지만 안정 시엔 불안정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투쟁 또는 도망하는 반응을 합니다. 감정 폭발 혹은 억압, 양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벳에서는 이것을 붉은 바르도의 흔적이라 부른다. 어머니의 분노는 나에게 충격이었고 나는 그 충격을 세상을 보는 틀로 삼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성인이 되면 폭발을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폭발하는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이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적응하려고 두 가지 극단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위축되고 눈치를 보는 회피형입니다. 늘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타인의 분노만 보면 몸이 먼저 경직됩니다. 갈등을 병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둘째, 쉽게 과민 반응하거나 짜증이 빠르게 차오르는 분노형입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이 급격히 솟구치고 내가 지지 않겠다는 반응성 공격성이며 감정 조절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잦고 신뢰를 얻기 어려움. 성인된 후에 유형입니다. 경계성 성향, BPD 경향, 충동 분노 조절에 어려워 있습니다. 갈등 회피형 인간 또는 갈등 제조형 인간, 폭풍에 길들여진 인간입니다. 셋째, 엄마가 무기력 우울할 때 태아의 세계는 빛이 없는 바다, 가라앉는 기류, 움직임이 느려지는 시간. 이번 세계는 다르다. 떨림도, 번개도, 진동도 없다. 대신 무거운 안개, 깊은 수면, 가라앉는 듯한 정적이 있다. 엄마의 우울은 어둠이 아니라 무중력이었다. 모든 것이 천천히, 너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엄마의 호흡이 느려질 때마다 뱃속의 물결마저 거의 멈추는 것을 느꼈다. 움직임이 없다. 따뜻함이 줄어든다. 나 혼자인 것 같다. 나는 이 고요 속에서 어머니의 슬픔을 들었다. 미안해, 힘이 없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은 실제 언어가 아니라 엄마의 호르몬 신호, 순환 속도, 심박 리듬이 내 세계에 번역된 감정의 현상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배웠다. 세상은 약하다. 삶은 무겁다. 움직임은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태어난 후 이런 성향을 갖게 된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도전보다는 회피. 타인의 기분을 맞추며 자신을 감춤. 자기 동기 부족. 무기력. 또는 과도한 내적 몰입을 합니다. 티벳 전통에서는 이것을 회색의 바르도, 가라앉은 의식의 흔적이라 불렀다. 어머니의 우울은 세상을 향한 나의 첫 감정적 색채를 회색으로 칠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성인이 되면 정서 동결적 활성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반응 없는 세계에 적응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도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고 삶에서 기쁨, 의욕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거나 자책 경향이 있습니다. 큰 목표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선호하고 해피 지연수 동성이 높습니다. 성인이 된 후 유형. 유형은 우울 성향, 무기력형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적고 차갑다는 말을 듣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깊이 들어오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넷째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때 태아의 세계는 부드러운 호수, 일정한 맥박, 잔잔한 빛의 그물. 여기에는 폭풍도 없다. 검은 안개도 없다. 내 세계는 부드러운 호수처럼 일정하고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다. 엄마가 안정적일 때 태아는 가장 조화로운 파동 속에서 자란다. 그 파동은 이렇게 느껴진다. 두근두근두근. 따뜻하고
규칙적이고 언제나 예측 가능하다. 안정된 감정은 태아에게 일관된 빛의 결로 전달된다. 따뜻한 금빛 물결이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배웠다. 세상은 안전하다.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된다. 연어는 두렵지 않다. 안정된 어머니에게서 자라는 태아는 이런 기질을 갖습니다. 기본 신뢰감과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아감과 도전 시에도 회복이 빠르고 관계에서 과도한 의존이나 공격성이 없습니다. 티벳에서는 이를 밝은 바르도의 축복이라고 불렀다. 엄마의 안정은 태아에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를 제공한다. 다섯째, 엄마가 사랑의 정을 깊게 느낄 때 태아의 세계는 빛의 폭포, 온기의 울림, 존재 자체가 환영받는 공간. 이 세계는 가장 아름답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성인은 일정하고 일관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특징은 감정 조절이 뛰어납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주고받는데 능숙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감이 안정적이며 노력과 성장에 대한 기본 신뢰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의 유형은 안전형, 애착형이며 지도자형, 협력형, 신뢰를 주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앵커, 고정점 역할을 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머니가 사랑을 느낄 때 태아는 마치 온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감각을 받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올라오고 따뜻함이 사방에서 나를 감싸며 마치 초대받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분명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미소로 맞이받고 있는 느낌. 엄마의 사랑과 감사, 애정은 태아에게 가장 강력하고 깊은 영혼적 안정감을 준다. 그 파동 속에서 나는 깨닫는다. 나는 환영받았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태아는 다음과 같은 씨앗을 품습니다. 애착, 안정성과 사랑받을 가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확신과 공감 능력, 신뢰와 호기심, 삶의 기본 긍정성을 품습니다. 티벳에서는 이것을 사랑의 바르도, 연꽃의 빛이 들이우는 영역이라 부른다. 어머니의 사랑은 태아의 영혼에 가장 귀한 생명의 물을 준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성인이 된 후에는 깊은 안정감, 존재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태아의 뇌 발달 속도 신경망 통합 스트레스 내성을 모두 높입니다. 특징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기본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태도와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 높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유형은 공감력 높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리더, 감정적 안정의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폐악의 정서는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기본 세계관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계에서 본 아이는 불안형 인간으로, 폭발하는 세계에서 본 아이는 분노 회피 양극 인간으로, 무기력한 세계에서 본 아이는 저활성 침잠형 인간으로, 안정된 세계에서 본 아이는 균형 성숙형 인간으로, 사랑의 세계에서 본 아이는 공감과 안정의 중심이 되는 인간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어떤 세계를 보고 태어난다. 그 세계는 물리적 환경이 아닌 정서적 의식적 환경이며 이 환경을 최초로 경험하는 시기는 출생 후가 아니라 태아기, 즉 자궁 안에서이다. 동아시아 영성 전통에서 가장 정교하게 의식의 이동을 설명한 문헌이 바로 티벳 사자에서 바르도 토돌이다. 이 책은 주로 죽음 이후의 바르도 세계를 설명하지만 그 핵심 사상은 단 하나의 원리를 말한다. 의식은 자신이 마주한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다. 죽음 이후의 바르도에서 고통의 빛을 보면 고통의 세계로 흘러가며 사랑의 빛을 보면 더 밝은 생으로 향한다. 이 원리는 태아기에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태아는 감각기관은 미성숙해도 정서적 파동, 즉 어머니의 감정신경계의 호흡 리듬을 즉각적으로 흡수하는
개방된 의식체다. 따라서 태아기의 정서는 단순한 감정 흔적이 아니라 이후 성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첫 번째 토대가 된다. 이 강의는 바로 그 과정을 티베트 사자에서의 바르도 원리와 현대 심리학의 발달 모형을 결합해 해설한다. 티베트 불교에서 바르도는 총 6단계로 설명됩니다. 그중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광명 바르도는 가장 밝고 선명한 빛이 나타나는 단계이고, 둘째, 보통광 바르도는 빛의 강도가 약해지고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환영공포 바르도는 두려운 형상, 격한 파동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넷째, 재생의 바르도는 의식이 다음 생으로 향하기 위해 환경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한다. 빛을 보는 방식이 곧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든다. 이는 태아기에도 매우 유사하게 적용된다. 태아는 다음의 정서적 환경을 통해 빛의 성질을 배운다. 평온한 태아기는 빛이 안정적으로 인식되고, 불안한 태아기는 빛이 흔들리고 위협적으로 체감됩니다. 분노 폭발적 환경은 빛이 갑작스럽게 깨지고 다시 어두워집니다. 무기력한 환경은 빛이 희미하게 감지됩니다. 사랑의 환경은 빛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이것은 신경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의식의 방향성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태아기의 정서는 내가 어떤 세계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최초의 정의다. 불안한 세계에서 본 아이는 불안형 인간으로 형성됩니다. 임신기 어머니가 경험하는 태아기의 불안 환경은 모두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경제적 불안, 관계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 가족 내 소리 없는 긴장, 반복되는 과도한 스트레스. 이때 어머니의 신경계는 반복적으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코르티솔은 태반을 그대로 통과해 태아의 발달 중인 뇌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티베트 사자의 서교리를 기반으로 바르도적 해석을 하자면, 불안은 바르도에서 빛을 두려운 형태로 왜곡해보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빛이 밝아도 의식은 그것을 안정으로 보지 못하고 위협 공포, 예측 불가능성으로 읽습니다.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 신호가 안정적이어도 그것을 안정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위험으로 읽게 됩니다. 다음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사소한 신체 감각에도 재난을 예측합니다. 인간관계를 항상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과도한 걱정, 과잉 분석을 하고 애착관계에서 의존과 경계가 공존합니다. 안전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자신감 부족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극단적 불안을 가집니다. 즉,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잠재적 위험으로 해석하는 필터를 갖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환경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머니가 극도로 불안했던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크게 불안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렸다. 태어난 아이는 성장하며 새로운 환경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어릴 때부터 뱃속이 자주 아프고 분리불안이 심하고 상황에 대한 최악 예측을 습관처럼 했다. 이 패턴은 태아기부터 이미 형성된 신경계와 의식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재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전쟁 상태의 모체는 극단적 불안을 거의 24시간 유지합니다. 이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혼란 반응이 크고 잠들기 어렵고, 성인이 되어도 안정적 애착 형성이 어렵고 사회적 위협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르도에서 두려움을 중심으로 빛을 보면 의식은 평생 불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태아기의 불안은 곧 의식이 만난 첫 공포의 빛이다. 그래서 이후의 세계는 모두 잠재적 위험으로 보입니다. 폭발하는 세계에서 본 아이는 분노 회피 양극형 인간으로 형성됩니다. 임신기 분노 갈등, 짜증, 환경을 어머니가 다음과 같은 패턴을 지속적으로 겪으면 태아는 불규칙한 감정의 파동 속에서 성장합니다. 반복되는 부부 갈등, 짜증, 분노, 비난, 고함, 소음, 주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이때 태아는 규칙 없이 요동치는 신경계 파동을 기본 세계로 학습합니다. 이것을 티베트 사자의 서교리를 기반으로 바르도적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강렬한 광명과 어두운 환영이 번갈아 펼쳐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의식이 이 단계를 자주 경험하면 공격성, 방어적 분열, 회피적 소멸력, 이 갸우교호로 나타난다. 대하기에도 동일합니다. 분노 폭발과 정적 침묵이 번갈아드는 환경은 신경계를 극단적 이중 패턴으로 만듭니다. 임신기 분노 갈등, 짜증, 환경을. 어머니가 같은 패턴을 지속적으로 겪으면 태아의 성인 세계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관계에서 회피 차단 모드로 전환하고 감정 조절, 곤란하며 친밀감이 두려워 피하기도 합니다. 책임을 미루거나 타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임신기 분노 갈등, 짜증, 환경을. 어머니가 같은 패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태아의 성인기는 세상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세계. 그래서 내가 먼저 반응해야 한다. 또는 관계란 결국 상처로 끝난다 그래서 피해야 한다.로 봅니다. 이런 실제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부부 갈등 속에서 자란 태아가 성장하면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주 싸웠다. 태어난 아이는 청소년기에 분노가 폭발하고 친구와의 관계 단절이 이어지고 연애에서는 밀고 당기기가 심화됩니다. 직장에서는 사소한 지적에도 자존심 붕괴됩니다. 이 모든 패턴은 태아기에 불규칙한 파동을 기본값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무기력한 세계에서 본 태아는 저활성 침자명 인간으로 형성됩니다. 임신기 무기력 우울 환경은 어머니가 우울, 무기력, 반복되는 공허감, 감정 표현의 소멸 상태라면 태아는 감정 파동의 낮은 강도를 기본값으로 학습합니다. 이를 티벳 사자의 서교리를 기반으로 바르도족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는 고요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바르도 단계가 있습니다. 의식이 이 단계에 오래 머무르면 빛으로 나아가려는 동력이 약해진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최소화한다. 무기력한 세계에서 본 태아의 성인 세계관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됩니다. 감정 표현이 약하고 깊은 친밀감을 두려워합니다. 정서적 동기가 낮으며 정취 욕구가 약하고 실수 회피 성향을 가집니다. 삶을 덜 위험하지만 덜 의미 있는 세계로 이해합니다. 감정이 거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실제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만성 우울로 임신 기간 내내 침묵에 가까웠다. 태아가 성인이 된 후에는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동기가 쉽게 꺼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피하고 얕은 관계만 유지하며 감정적 충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태아기부터 감정이 낮아야 안전하다는 세계관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안정된 세계에서 본 태아는 균형 성숙형 인간으로 형성됩니다. 임신기 정서 안정은 어머니가 규칙적 호흡, 안정적 일상, 감정, 기복, 저금, 일관된 정서를 유지하면 태아는 예측 가능한 파동을 경험한다. 이를 티벳 사자의 서교리를 기반으로 바르도적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르도에서 밝은 빛을 안정적으로 보는 자는 두려움 없이 다음 세계로 이동합니다.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서 환경은 신경계의 안정, 감정 조절 능력, 명확한 자기감을 만듭니다. 안정된 세계에서 본 태아의 성인 세계관은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 충돌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합니다. 관계에서 안정적 기반이며 자신의 감정을 크게 왜곡하지 않습니다. 책임의식과 공감 능력이 조화를 이룹니다. 규칙적 일상을 지닌 임신기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휴식을 관리하며 남편과의 대화가 안정적이었다. 태어난 아이는 성장하면서 높은 자기조절 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음을 보였다. 이는 안정의 파동을 태아기부터 일관되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본 태아는 공감 안정의 중심이 되는 인간으로 형성됩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본 태아가 태아기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심장 박동, 규칙적인 호흡, 완만한 신경계,
긍정적 이미지와 따뜻한 생각의 조합입니다. 태아는 이 신호를 곧 세계의 기본 진동수로 기억합니다. 이를 티벳 사자의 서교리를 기반으로 바르도적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초광명 바르도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빛을 보는 자가 두려움 없이 왜곡 없이 자신을 잊지 않은 채 새로운 생으로 간다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바로 그 빛이다. 사랑의 세계에서 본 태아는 성인이 된 후에 다음과 같은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과하게 흡수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이해하는 조유형 공감과 갈등 상황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며 관계 회복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세계에서 본 태아가 사랑의 파동을 느낀 경우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임신 기간 동안 매일 대담, 명상, 남편과의 강한 유대, 가족의 지지를 경험했습니다. 성인으로 성장한 아이는 스트레스에 강하고 타인을 안정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은 현대심리학과 티벳 사자의 서해 접점입니다. 진경계 발달 연구에서 현대신경과학은 태아의 자율신경계가 어머니의 감정, 호흡, 심박,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조형됨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바르도의 빛의 파동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트라우마 연구에서 반복적 불안, 분노, 무기력은 의식의 방향성을 특정 패턴으로 고정시킵니다. 바르도에서 공포의 형상을 계속 보면 그 형상에 사로잡히듯 태아도 특정 정서 패턴이 반복되면 그 세계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영성적 발달에서 사랑 안정 경험은 의식을 확장시키고 두려움, 분노, 무기력 경험은 의식을 축소시킨다. 이 역시 바르도의 원리와 똑같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 이미 세계를 배웠습니다. 태아기의 정서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과 신경계가 세계는 이런 곳이다 라고 처음으로 배운 교과서다. 불안한 세계를 본 아이는 불안을 기반으로 살아간다. 폭발하는 세계를 본 아이는 분노와 회피를 오간다. 무기력 세계를 본 아이는 침잠 속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안정된 세계를 본 아이는 균형을 배우고 사랑의 세계를 본 아이는 결국 다른 사람의 중심축이 된다. 이 모든 과정은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한 바르도의 원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의식은 처음 만난 빛을 통해 세계를 판단하고 그 빛이 바로 태아기의 정서다. 오늘 우리는 티벳 사자의 서가 바라보는 세계관 안에서 태아가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의 감정을 세계의 구조, 존재의 성질, 삶의 첫 해석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서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은 영적 심리적 탐구를 위해 계속 함께 해주세요.